안녕하세요.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한의사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한의원에 취업을 한다거나 뭐 병원에 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,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원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임대료 주고 뭐 약제값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다 제하고 본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2년차까지 개원하고 그때까지 고정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돼요? 고정 월 평균 수입이요. 한 뭐 세금 제하고 여러 가지 제하고 했을 때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? 그 정도가 개원을 했을 때 좀 벌 수 있는 평균적인 수입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진짜 뭐 광고도 많이 하고 한의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쌓고 이렇게 하려면은 또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점점 작아지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별로 수익이 없습니다. 강남 아파트. 예. 일단 뭐 부동산 가격은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사실 매년 평균 7에서 8% 정도는 이제까지 계속 올랐어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집값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특정 입지의 집값들은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가장 비싼 게 보통 뭐 반포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일 거고, 그런 것들은 평당 1억 정도 하니까 보통 한 30억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한의사라는 직업 하나만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산다는 건 저는 이제는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한의사 중에서도 거의 이제 수입이 상위 한 10% 정도는 들어야 이제 차곡차곡 저축을 좀 해가지고 몇 년,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렇죠.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한의사를 하시다가 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풀려서 그것 때문에 좀 구입을 하게 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거는 근데 대시를 받으려면은 여성들이 많은 환경에 있어야 돼요. 근데 한의사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대시를 먼저 받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고, 그 대신에 뭐 특정 뭐 동호회에 나간다던가 동아리에 나간다던가 했을 때 뭐 좀 인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뭐 아는 여자애랑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, 결국에는 한의사 의사라는 거는 그냥 서류 면접이다. 이거는 의사나 한의사 타이틀이 있으면은 서류 면접 통과하기는 좀 수월하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평균적인 소득을 따지게 되면은 그 병원 원장님들이 한의원 원장님들보다는 좀 더 높아요.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학 구조 자체가 양방의 그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이 급여라던가 이제 사업 소득이 더 높게 돼요.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저희는 한의사 나름대로의 이제 장점이나 뭐 보람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. 아무래도 뭐 이제 혈자리라던가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굳는 부위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잘 굳는 부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자친구나 이제 부인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 하면 힘들겠죠. 자본이 되신 분에게 네네. 점수 따기 가장 좋은 지점인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, 신중하게 접근을. 저희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,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뭐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런 날은 그냥 제가 배에다가 직접 주사를 합니다. 네. 우와. 그러니까 사혈침은 침이 굉장히 짧아요. 그래서 사혈침으로 해서 혈자리를 잘못 자극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. 뭐 당뇨가 있거나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거기를 이제 사혈을 해가지고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제가 사실 집에서 사혈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서 그거를 하지 마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, 소독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상처 부위나 이런 부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
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성 질환들, 특히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전문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, 이 병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치료해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랑 뭐 6개월, 1년, 뭐 1년, 2년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셔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 환자분들이 그래도 제 기억에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의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자, 앞으로도 또 이제 건강한 주제, 또 재미있는 주제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